안녕하십니까. 절단장애인 의족 전문 제작 기술자 고범길입니다. 의족은 기술입니다. 의족은 소켓과 나머지 무릎 관절이나 발 부분은 구성품, 피부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은 소켓입니다. 소켓이 차지하는 확률은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99%입니다. 피부와 접촉되는 소켓이 잘 맞아야만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과거 제가 처음 의족을 배울 때 70년대 후반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의족, 그 시샘말로 고무다리 이렇게 말했지만은 지금은 신체 일부입니다. 그 신체 일부를 전문 제작 기술자가 만들 때는 많은 임상 제작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새로운 기법을 또 습득해서 창조해서 연구해서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창조해서 할 때는 많은 임상 제작한 후에 그것이 성공을 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원자재, 사용하는 재료는 새로운 신소재를 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체와 물질과 융합이 돼서 그 사용자, 우리 인간의 구조물, 관절을 이용해서 생각,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 천천히 갈 때, 빨리 갈 때, 이것을 다 의족이 사용자 몸에 잘 맞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신체는 안에 골격이 있고 안에 신경계가 있고 혈관이 있고 그 혈관과 모든 것을 신경계를 감싸주는 연조직, 연부조직, 피부가 있습니다. 이 피부는 유동적입니다. 또 특정한 경우 당뇨 합병증을 있는 사용자는 또 투석을 할 때는 또 피부가 변동이 매우 편차가 큽니다. 이럴 때 사람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평한 길을 걸어갈 수만 없습니다. 경사면도 있고 또 사면도 있고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있고 천천히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보행할 때도 있고 또 급하게 빨리 갈 때도 있고 어떠한 돌출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돌발상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걸음을 멈출 때도 있고 또 빨리 순간적으로 갈 때도 있고 또 의자에 앉을 때도 있고 계단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의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생각,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생각과 신경계에서 근육계로 와서 관절에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때 의족이 잘 융합이 될 때는 의족은 다른 물체입니다. 물체다 보니까 우리 신경계와 근육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의족이 얼만큼 그 사용자 몸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원래 46년 차 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원히 의족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족을 그 사용자 신체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되게 만들었을 때 그 사용자가 얼마만큼 그 의족을 활용할 수 있는가 활용했을 때 그 의족이 가장 그 사용자인 데는 좋은 의족입니다. 의족은 무릎 및 하태 의족이 좀 아주 통증을 많이 느낍니다. 무릎이 대퇴 의족은 연부 조직이 많고 또 골격도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골의 수납만 확실하게 되면은 또 실리콘 라이너에 음압만 잘 걸리면은 아주 하태 의족보다는 전체적인로 봤을 때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태 의족이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기성품 실리콘 라이너를 사용해서 의족을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성품, 부품, 부속은 아주 보면은 매우 진보되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여러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와 달리 전문적으로 푸시면 풋, 니 조인터,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전문으로 또 인공지능 의족이라든지 AI를 하는 데가 회사가 기술력 투자도 많이 하고 연구 개발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이 구성품을 의지 제작하는 제작 업체에서 그 구성품을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잘 조합을 해서 만드는 것인데 구성품, 의지 부품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의지 부품 발전된 만큼 의지 제작, 소켓 만드는 기술은 발전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러나 얼마만큼 그 사용자 몸의 소켓을 잘 만들 것인가. 그러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의지 제작 기술은 한정이 되어 있고 개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직원이만 해도 직원이 다 같이 동참해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한 사람 한 분을 측정해서 그 사람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실 때까지는 그 제일 처음 측정한 기술자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족을 좋게 만드는 기술력은 구성품만큼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또 아주 오래된 전문적인 기술자 양성이 잘 안 됩니다. 기술자 양성이 안 되고, 요즘 보면 근래에 보면은, 학교를 나와서 또 업체에 가서 몇 년 수련하다가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차립니다. 이때 과연 그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했을까? 그게 굉장히 저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족을 신었을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겉으로 포장되는 것보다도 의족은 결과입니다. 결과가 좋았을 때, 의족을 찼을 때, 진짜 옛날 과거 전에 의족 신보다는 훨씬 더 편하고 좋다.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한 의지 제작 전문 기술자가 새로운 기법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엄청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기성품화되어 있는 의족을 그 소재를 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고, 또 그 함부 분석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켓 만들 때 그 사용자 전용으로 만드는 방식이 다릅니다. 달라서 의족은 두 가지 분류를 할 때 기성품으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핸드메이드 크루트으로 만들 것인가. 크루트는 이제 맞춤형 실리콘 라이너와 카본 소켓 방식으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기성품은 핀 타입이나 압축식 방법이나 또 이렇게 하는 방식.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예, 크고 처음 의족을 신는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나 신다 보면은 불편한 점도 있고, 또 살이 자꾸 빠질 수도 있고, 또 제일 처음에 신었을 때는 괜찮은데 한 장시간 하루 종일 신다 보면은 의족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때 의족 사용자들이 분명히 좀 의족이 요즘 이렇게 발전되는데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 구성품, 부품을 이용해서 거기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거기 의존해서는 잘 되질 않습니다. 우선은 기능이 있고 발이 움직이고 어떻고 이렇게 잘 하지만은, 무릎 관절이 AI로 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서 센서가 제어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용자가 얼마만큼 활동 범위를 넓혀서 정상인과 같지는 않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거의 이 정상인보다는 못하지만은 근접하게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켓 제작이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 보면 다 소켓 제작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소켓 제작은 단순하게 소켓 제작만 하는 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본뜰 때 석고 캐스터부터 또 아주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트림라인이라든지 중심선, 얼라인먼트도 아주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많은 임상 제작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경력이죠. 경험으로 했을 때 또 의족을 그래도 그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의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의족은 기술력은 어디서 나오냐? 많은 임상 재료, 많은 1000개, 2000개 해가지고 안 됩니다. 몇만 개 엄청 오래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40년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으면, 10년 했으면, 20년 했으면, 30년 했으면은 30년 해가지고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잘한다 자고 했다가 바로 부딪힙니다. 부딪혔을 때 이 참 의족이 절벽이 이렇게 참 절벽이 뜨겁구나를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거 그런데 저는 의족을 전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답을 많이 찾아서 저희 구본교 의족을 신고 있는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지난번보다가 조금 더 좋다. 지난번보다 더 좋다. 그것은 지난번 과거에 했던 것보다가 좀 더 어떻게 하면 이 사용자에게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나 사용자 신체는 변합니다. 아주 어린 사용자 외에는 다 사람은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피부 연부 조직이 축소되기 때문에, 축소되면은 그 골격은 그대로 있고 또 신경이라든지 혈관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부가, 모든 그 피부가 신경이라든지 혈관을 잘 보호해 감싸주는 그 자체가 적기 때문에 살이 빠지면 그만큼 외부적으로 충격도 더 심하고 통증도 더 많이 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70kg 정도 몸무게 가는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걸어갈 때 가만 서 있을 때 70kg입니다. 한쪽 발을 쳤을 때는 더 플러스 됩니다. 몸무게가. 그리고 또 계단을 내려갈 때 더 플러스 됩니다. 또 순간적으로 더 플러스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충격이 없어야 된다.
그래 하려면은 아주 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죽 제작 기술자만이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죽을 제작해서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제작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구조물, 부품은 좀 오래 사용할 수 있지만은 소켓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함부 변형으로 인해서 소켓이 맞지 않습니다. 소켓 자체는 가만히 있는데 이때 1년 정도 지나서 또 점검하고 또 3년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켓을 교체한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조금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구성품도 또한 내구년이 있습니다. 내구년은 MDR 기준에 내 가지고 국제 의료기기법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3년에서 최대한 6년까지 이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구성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의해서 스스로 사용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누구인데 뭐 어떻게 하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법상 3년, 6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어족이 알고 보면은 아주 작은 이게 규모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작습니다.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게 발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품은 발전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성품은 전 세계적으로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품 부품과 어족을 직접 제작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어족 제작 전문가가 그 사용자 신체 분석을 잘 해서 그 사용자에게 최적화되도록 어족을 만들 수 있는가? 재능, 철학입니다. 철학이고 마음가짐,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게 철학인데, 철학을 얼마만큼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게 만들 때는 그 사람보다가 몇 배를 노력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뭐 시력이라든지 모든 이게 자기가 그거를 많이 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을 해야만이 집중도가 아주 높아야 되고, 수련을 해야만이 또 지식도 아주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어족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할 수 있게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항상 배우고, 사용자들이 옛날 전에 어족보다는 좀 더 편리하게 하면은 그것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잘 걸어갔을 때 그 사용자들이 좀 편합니다 할 때 그 보람, 그게 값입니다. 그 값을 이용해서 그러면 보상심리니까 좀 더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 사용자, 제작자의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즉흥적으로 이렇게 무슨 큰 원고라든지 이거 없고, 내가 데이터가 있던 거, 또 순간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럴 때 막 급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